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얘는 어떻게 성격도 좋은데 인성도 좋고 그런데 중등 때까지는 딱히 두각을 나타내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공부까지 잘하고 어휘력도 좋고 문해력도 괜찮고 습득력도 굉장히 빠를까 하는 학생들이 꼭 있었어요. 엄청나게 타고난 머리가 있거나 딱히 영재 스타일이 아닌데도 그런 학생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상담을 하면서도 은근슬쩍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를 시키셨나, 어떻게 생활시키셨나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인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초, 중 때는 평범했는데 고등학교 때 엄청난 잠재력을 터뜨리면서 상위권이 되는 학생들과 엄마 아빠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평범해 보이고 특별히 학습에 있어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 중에 중학교 말이나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성적이 치고 오르는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종종 보입니다. 외부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정말 신기한 학생들이죠. 하지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유에서 이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도 결정적인 힌트들이 많이 나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떤 학생들을 보면 초등 시기 때 영재도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타고난 학습 능력이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 평범한 학생들이어도 중고등학교에 와서 엄청난 잠재력, 즉 포텐을 터뜨리면서 상위권으로 등극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께서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초등 시기에는 가족 활동이 많고 공부에 너무 선을 넘을 정도로 과하게 시키지 않으시면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취미를 갖게 해주시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이드워크 활동을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비단 교육학적 관점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 정보와 교육관이 투철하셔서가 아니라 평범하긴 하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초등학교 때는 이런 게 중요하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와 우리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지 라고 강조하셨던 분들이 고등 시기에 와서 포텐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자질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부를 아예 안 시키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시켜도 선을 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아이가 공부 외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은 그런 영역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중등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의 선행이나 공부를 해야 되는 방식들을 받아들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시키시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외롭지 않도록 아이들과 정말 시간을 잘 보내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의 가정적인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요즘 아이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자녀가 혼자 있는 가정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요, 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얘는 어떻게 성격도 좋은데 인성도 좋고 그런데 중등 때까지는 딱히 두각을 나타내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공부까지 잘하고 어휘력도 좋고 문해력도 괜찮고 습득력도 굉장히 빠를까 하는 학생들이 꼭 있었어요. 엄청나게 타고난 머리가 있거나 딱히 영재 스타일이 아닌데도 차분하게 스펀지처럼 성실하게 잘 빨아들이는 그런 학생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상담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학생에게도 직접 물어보고 학부모님 상담을 하면서도 은근슬쩍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를 시키셨나, 어떻게 생활시키셨나 물어보게 됩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지만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싶어지죠.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아빠랑 같이 운동도 하고요. 어떤 집은 골프도 치러 다니는 그런 학생도 봤고요. 어떤 집은 아빠랑 등산을 주기적으로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 이야기나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빠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 같이 골프 라운딩을 갔다 오든 등산을 하고 난 이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대화들 속에서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아빠 그건 뭔데요? 라고 아이들이 묻게 되고요. 그러시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인생 이야기도 나오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고요. 살아보니 아빠는 이런 게 좋았어. 이런 걸 해보니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머니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집에서만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시장도 보러 다니고 쇼핑도 같이 하러 다니고 어떤 집은 영화도 같이 보고요. 카페에서 친구들처럼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향상되는 것 같았어요. 이쯤 들으시면 요즘 애들이 무슨 엄마하고 아빠하고 데이트를 해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바쁘지 라고 하실지 몰라요. 대부분의 가정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과의 관계와 대화의 양과 질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차별점이 생기는 거죠. 물론 모든 시간을 부모님과 보낼 수는 없어요. 친구들하고도 보내겠죠. 다만 대화의 양과 질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학생들에게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아예 짧은 자극적 동영상에 대한 금지를 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도 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의미 없는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생활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 일부를 부모님과 양질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 아이의 생활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환경을 만드셨는지 그 학생들 부모님께 여쭤보면 사춘기 시기를 지나면서 훈육의 방식을 좀 바꾸신 분들이 많았어요. 혼도 내시고 훈육도 하시죠. 하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 형성하시는 분들이셨어요. 맞벌이 가정인데도 엄마가 너무 바쁜데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시고 객관화하시면서 아이의 인격이나 아이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않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무조건 친절한 부모가 돼달라는 게 아니라 혼낼 때 방식이 좀 달랐다는 걸 전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행동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그것이 반복될 땐 더 엄하게 혼을 내시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다 보니 감정의 골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과 말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단어 구사력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았어요. 책상에 앉혀서 문제집 풀리고 개념서 읽히고 공부시키는 거 좋죠. 하지만 그 공부를 시키시는 것이 적정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나중에 중고등 시기에 분명히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그 번아웃이 오는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최악의 사춘기는 학생들이 학습적인 측면에서 번아웃이 오는데 생활에 있어서도 사춘기가 동시에 오게 되면 즉 번아웃과 사춘기가 동시에 오게 되면 정말 최악의 사태가 오는 겁니다. 소위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교도 가기 싫다고 하고 숙제도 당연히 덜 하거나 안 하게 되고요. 학원 같은 거 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게임이나 미디어나 이성 친구 혹은 동성 친구 관계에 미친 듯이 의존하고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미 겪고 계시거나 혹은 겪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정보를 아신다면 지금이라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사춘기 시기를 전후해서 어떤 자녀 교육의 변화를 가지실 건지, 혼내는 방법은, 생활 지도 방식은, 공부를 시키는 그 압박의 수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패턴도 바꿔보시고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이 밖에 나가서 함께 활동을 하시거나 소위 데이트를 안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조금 오글거려도 살갑게 자녀들과 그러한 행동을 같이 하시면서 패턴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걸 다 맞춰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고 유도하고 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키우시는 많은 어머님들을 응원합니다.